영상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또 로봇 청소기를 살 거냐고 물으시면 네, 저는 지갑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걸로 다시 구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닉의 로봇 청소기 iX10을 한 달 반 정도 사용 후 제작한 리뷰입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세요. 이전에 살던 집이 작은 원룸이었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그동안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iX10은 흡입이랑 물걸레질을 동시에 하는 모델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앞쪽에서 흡입하고 뒤쪽에서 물걸레질을 하고요. 30평 크기의 집을 청소하는데 청소 시간은 거의 1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좋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청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진짜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고요. 보통 외출을 할 때 청소를 시작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집이 반짝거릴 정도로 바닥이 깨끗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집안 바닥 청소의 95%는 이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5%는 로봇 청소기가 닿지 못하는 TV나 선반 위의 먼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먼지털이로 먼지를 싹 털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돌립니다. 흡입이랑 물걸레질이 동시에 되는 청소기이다 보니 장점이 많은데 그런 점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저는 로봇 청소기를 쓰면서 주의해야 할 점,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점은 아니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인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가구의 다리가 어떤 형태의 디자인인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사를 오면서 새로 가구를 다 샀거든요. 그래서 식탁이나 의자를 살 때 일부러 다리 프레임이 연결되지 않은 디자인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 애매하게 턱이 있는 연결된 프레임의 다리를 가진 가구라면 로봇 청소기가 그 프레임 위를 지나갈 때 덜커덩거리면서 큰 소음을 내면서 청소하고 또 재수 없으면 애매한 턱에 걸쳐져서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프레임이라면 차라리 확실히 좀 높이가 있는 걸 구매하셔서 청소기가 위를 올라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현관 턱이나 화장실 턱, 발코니 턱이 저희 집은 애매하거든요. 1cm가 안 되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높이라서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다가 추락 방지 센서 때문에 돌아오고 또 넘어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운이 없으면 한 바퀴가 헛돌면서 멈출 수 있고 거덩하면서 생기는 충격에 기계한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런 애매한 턱이 있는 부분은 저처럼 아예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밥그릇, 물그릇, 또 화장실이 있을 건데 로봇 청소기가 이런 걸 힘으로 쉽게 밀어내더라고요. 가끔은 피하기도 하는데 100%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는 아예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로봇 청소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전깃줄은 땅바닥에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충전선이나 전깃줄 같은 게 청소하는 길에 있으면은 거의 90%는 멈추는 경우가 생기니까 로봇 청소기 시작하기 전에 정리해 주셔야 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멈춘 경우가 꽤 있는데 대부분 휴대폰 충전선을 먹거나 아니면은 전기 코드 선 때문이고 딱 한 번은 안경 닦는 천을 빨아들여 가지고 흡입이 안 되니까 멈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이물질 같은 것도 로봇 청소기가 시작하기 전에 꼭 치워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구입한 이 iX10의 불편한 점은 충돌 방지 센서가 생각보다는 똑똑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한 전깃줄이나 또 얇은 휴대폰 충전선은 얇고 땅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 강아지 밥그릇이나 화장실 같이 꽤 큰 물체는 피하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가 힘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꽤 빈번하고 또 의자 다리나 거실 테이블 다리를 쾅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충돌 전에 인식해서 살짝 받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냅다 갖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범퍼 쪽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꽤 있는 편입니다. 아마 1년 정도 쓰다 보면 상처가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 같은 건 가볍기도 하니까 되게 잘 밀고 가거든요. 거실
핸들 끝에서 끝까지 쭉 밀고 가는 게 보이면은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흡입과 물걸레질이 동시에 되다 보니까 청소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물걸레도 자기가 알아서 빨고 말려주고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참고로 물걸레 건조 시간은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물걸레 건조할 때 우웅 하면서 소음이 조금 있긴 한데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건조할 때 나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청소기 바로 앞에서 녹음한 거라 소리가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걸레 세척이 완료되었습니다. 물걸레 건조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만 저는 나중에 로봇 청소기 또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있다가 없으면 그 차이점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생활의 필수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다음에 또 리뷰할 거리 있으면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